그가 가진 뛰어난 비평 능력은 그 자체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 오히려 전체 판을 잘 볼 줄 알면서 자기 몫의 플레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인재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평론가들은 항상 한 발 떨어진 위치에서 관찰자의 자세를 취한다. 바로 그 태도 때문에 조직은 그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피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는 헛똑똑이나 다름없었다. 남들의 일에는 그렇게 냉철한 비평을 할 수 있음에도 자신이 직접 일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데는 완전히 젬병이었다. 주어진 과제 앞에서는 절대로 신발을 벗고 물에 뛰어들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저기 들어가면 분명히 젖을 텐데 하며 남들이 뛰어드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는 나약했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일을 하다 보면 운이 따르지 않기도 하고 몰랐던 오류에 부딪히기도 하는 법인데 그는 그 과정을 두려워하며 항상 자신을 깔끔하게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니 그는 실패해본 경험도 없지만 성과를 내본 경험도 없었다. 회사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피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하다. 이제 움직여야 한다. 모든 일을 넘겨짚는 오만함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실제로 일을 하면 된다. 점수형 인재가 아닌 실무형 인재를 가려내라. 평론이 말의 미학이라면 기업이 원하는 것은 성과의 미학이다. 즉 기업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과로 보여주기를 원한다. 기업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실무형 인재라고 부른다. 견고한 학벌 위주 채용 관행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한 것도 다름 아닌 실무형 인재에 대한 기업의 목마름이다. 2008년 버락 오바마의 승리로 끝난 미 대선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브래들리 효과에 대해 이야기했다. 잘 알려져 있듯 브래들리 효과란 선거에 출마한 유색인종 후보가 여론조사 때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음에도 실제 투표에서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득표율을 얻는 현상을 일컫는다. 많은 백인들이 자기 안에 숨어있는 인종차별 심리를 감추기 위해 지지율 조사에서 유색인종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하지만 투표소에 가서는 백인 후보에게 표를 던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업에도 이 브래들리 효과가 적용되는 순간이 있다. 나에게 인력 추천을 의뢰하는 기업들 중에는 남녀노소 불문, 학력 불문, 유능한 인재를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곳도 꽤 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에 맞게 사람을 추천하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막상 채용의 순간에는 학력이나 경력상, 외국어 성적, 출신 지역 등의 조건들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 속에서 그동안 가장 이득을 본 곳이 바로 평론가형 인물들이었다. 평론가들은 대체로 고학력자인 경우가 많은 데다 똑똑하고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왔다. 그들은 기업이 어떤 대답을 좋아하는지, 또 같은 질문이라도 A 회사의 면접관이 원하는 답은 무엇이고 B 회사의 면접관이 원하는 답은 무엇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다. 어떤 질문에건 입맛에 딱 맞는 답을 갖추고 있는 이 면접의 달인들을 뽑았다가 남모르게 끙끙 앓고 있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다. 면접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다니다 보면 끝나고 와서 조용히 묻는 이들이 꼭 있는데 그들의 절절한 눈빛은 정말 보기에도 딱할 정도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실은 저희 회사에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올 때도 좋은 점수로 들어왔고 뭐 문제될 일을 벌인 것도 없어요. 저 어떻게 이 사람 내보낼 방법 좀 없겠습니까?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10중 8구 그 회사는 평론가 때문에 넌더리를 내는 중이다. 사정이 이런 지경이니 기업들이 인력 채용에서 나타나는 브래들리 효과를 극복할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사필 규정이다. 대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크게 보도된 적도 있다. 기사의 핵심은 기업들이 점수형 인재에게 등을 돌리고 그 대신 실무형 인재를 우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KT 신입공채에 합격한 K씨는 고등학교 중퇴의 검정고시로 지방대에 들어가 학점도 3.5점을 겨우 받고 졸업했다. 그와 함께 지원한 이들 중 100여 명은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 자격증까지 가진 쟁쟁한 후보였지만 단 4명을 빼고는 모두 탈락했다. 서류상으로는 도무지 선발되기 어려워 보이는 K씨는 어떻게 이 회사의 취업문을 뚫었을까?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이미 술집, 종업원과 주유소 직원 등으로 일하며 일찍 사회를 접한 그는 대학 시절 인터넷으로 종이 수제품을 팔아 한 해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경험이 있다. 그는 면접에서 통신과 방송을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냈고
면접관들은 당연히 그에게서 강한 인상을 받았다. 그를 선발한 면접관 중 한 명은 학벌이나 자격증을 앞세운 지원자보다 실무에 강한 인재에게 좋은 점수를 주었다고 말한다. SK텔레콤, 삼성전자, LG전자, 국민은행 등 유수의 기업들이 면접 전형을 바꾸고 소위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 신입사원 비율을 대폭 낮춘 것도 실무형 인재를 가려내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이 기업들은 지원자의 토익 점수는 하한선을 낮추는 반면 면접 시간을 크게 늘리거나 전문가로 구성된 면접 출제위원단을 꾸리는 등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요즘 주목받는 역량 면접도 이런 추세를 반영한 면접 방법이다. 역량 면접법은 1970년대 초 맥크리랜드 교수가 외교관 선발 연구에 적용하면서 그 효과가 입증되어 널리 퍼지게 된 방식이다. 이 연구의 골자는 IQ, 외국어 실력, GPA, 학력 등의 기준으로 선발된 외교관보다 문화적 감수성, 정치적 네트워크 파악 능력, 타인에 대한 긍정적 기대 심리 정도 등을 기준으로 선발된 외교관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냈다는 것이다. 말만 그럴싸한 평론가용을 피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을 뽑고자 하는 기업들의 의지와 잘 맞아떨어지는 방식인 셈이다. 역량 면접에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계획이 아닌 경험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예컨대 기업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의 특징을 뽑아보니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승부근성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치자. 그렇다면 면접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난지와 승부근성이 있는지 등에 관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그 사람의 행적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과 승부근성 유무를 추적해내는 것이다. 면접관들은 그의 경험들을 조금조금 파고드는 과정을 통해 면접의 달인들을 제치고 실무형 인재를 추려낼 수 있다. 경력 채용에서는 더군다나 실무형 인재가 선호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미 직장생활에 경험이 쌓인 이들을 평가할 때 그들이 무슨 일들을 얼마나 어떻게 해왔는가를 따지는 것만큼 중요한 척도는 없다. 기업에서 막강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최종 후보 자리에 오른 화려한 이력서를 놓고 마지막으로 평판 조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가장 큰 이유는 이 이력서가 진짜인가를 보겠다는 것이다. 즉, 그가 실제로 얼마나 성과를 냈는가, 앞으로 얼마나 낼 수 있는가를 알고 싶은 것이다. 조직이 원하는 최고의 인재는 문제 해결형. 실무형 중에서도 기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휴렛 패커드의 개발자인 찰스 하우스는 나사에 제공할 모니터를 개발했다. 그가 개발한 신제품은 기존의 것보다 가벼우면서 또 전력 소비량 등 비용 면에서 절감 효과가 크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납품 결과 나사는 그의 모니터를 반품시켰다. 그의 모니터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나사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우스는 자신이 개발한 모니터가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자 직접 제품에 맞는 고객을 찾는데 고심하기 시작했다. 개발자가 직접 시장과 고객을 분석하고 나서자 마케팅 담당 직원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그의 실패를 예견했다. 그러나 그는 마케팅적 사고를 통해 개발자로서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냈고 결국 그의 제품은 많은 고객 기업들로부터 환영받게 되었다. 물론 그 속에는 나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 사람의 주도적인 두뇌 활동이 빚어낸 놀라운 성과였다. 아마 하우스가 개발자로서 자신의 위치에만 머물며 시장과 고객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신제품은 시장에서 외면받은 수많은 상품 중 하나로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주어진 문제 앞에서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만 매달렸고 직접 뛰어들어 문제를 해결해냈다.